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작아 보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길, 또 하나는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길. 이 두 갈래 길이 우리의 마음과 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어떠한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특히 오늘은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길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뇌과학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할 때 마치 좁은 창문에서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한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100개의 잘한 일보다 한 개의 실수만 보이고 왜 그랬을까 후회와 난 안 돼 하는 자괴감으로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더 넓은 시야가 열립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라는 생각에서 괜찮아, 또 하면 되지, 수고했어 라는 더 넓은 시각으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게 됩니다. 이는 뇌의 변형계와 전전두엽의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수용은 변형계의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전전두엽의 균형 잡힌 판단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 길은 이미 충분히 넓은 시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강한 자존감을 가질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안정된 기반 위에 새로운 층을 쌓아 올리듯 기존의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할 건지, 지금 내가 부정적 생각의 터널에 갇혀 있다면 잠시 멈추고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를 지금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면 더 이상 나는 성장하지 않을 거야. 자신을 채찍질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해보셨을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비난과 스트레스는 우리 뇌의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키고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높은 수준의 코티졸은 우리 뇌의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학습과 성장에 방해를 주게 되는 거죠. 반면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은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더 명확한 사고와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뇌의 뇌가소성입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즉, 뇌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어나면 뇌가 변하지 않는다고 과거에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 뇌과학으로는 뇌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주어진 내 삶에 바뀐다는 거고 사주팔자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일체유심조가 바로 뇌의 가소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수용이 이러한 뇌의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끝없는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출구 없는 터널을 가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나 우울한 상황에서도 우리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수면, 기상시간, 규칙적인 식사, 운동시간 등은 뇌의 일주기 리듬을 안정화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입니다. 둘째,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작은 진전에도 스스로를 격려해 줄 때입니다. 아이가 처음 말을 떼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 더듬거리고 넘어져도 우리는 기뻐하며 박수를 보내주죠. 이처럼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딛는 것에 격려와 칭찬을 보내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지지받을 때입니다. 너무나 나의 모습이 보기 싫고 초라할 때에도 나 혼자가 아니야 라는 안정감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감정을 나누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회복은 더 빨라집니다. 이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우리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넷째, 명상이나 호흡과 같은 마음 챙김을 실천할 때입니다. 명상은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과거의 후회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미래의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차의 향과 온기를 느끼며 이 순간에 머무는 것처럼요. 이런 명상 훈련은 감정을 더 잘 다루게 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 뇌는 끊임없이 적응하고 성장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견디는 동안 뇌의 편도체와 전전두엽 사이 연결이 강화되어 스트레스 상황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의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매일 작은 것부터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잘한 일 하나를 찾아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부터요. 이런 작은 긍정적 피드백이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이는 다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나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뇌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믿고 기다리면서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